지난 7월 체포 과정에서 흑인 남성을 목졸라 사망케 한 백인 경관에 대해 뉴욕주 대배심도 불기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허드슨 리버의 주요 다리와 터널의 통행료 인상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됩니다. 미국 17개 주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월권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안탁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 서류 제출 마감 시한이 6주 연장됐습니다. 60대 한인 여성이 룸메이트인 흑인 여성으로부터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7월 체포 과정에서 40대 흑인 남성을 목졸라 사망케 한 백인 경관에 뉴욕주 대배심도 불기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퍼거슨 사태 9일 만에 또다시 백인 경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인종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흑인 남성 에릭 가너를 체포 과정에서 목졸라 사망케 한 데니얼 판텔레오 경관에게 뉴욕주 대배심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시위 행렬에 참가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시위 행렬이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타임스퀘어와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 록펠러 센터 인근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건 당시 판텔레오 경관의 목이 졸려 숨을 쉴 수 없다고 외치던 에릭 가너의 상황을 대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는 미국이 계속해서 겪어오던 고질병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 중이라며 흑인 사회를 대변했습니다. I am absolutely committed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making sure that we have a country in which everybody believes in the core principle that we are equal under the law. When anybody in this country is not being treated equally under the law, that's a problem. And it's my job as president to help solve it.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역시 애초 예정됐던 록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등 모든 연말 일정을 연기하고 시민들에게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We're grieving again over the loss of Eric Garner, who was a father, a husband, a son, a good man who should be with us and isn't. It's a very emotional day for our city. It's a very painful day for so many New Yorkers. That is the core reality. So many people in the city are feeling pain right now. 에릭 가너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판텔레오 경관의 목 조르기가 직접적인 사인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주 대배심이 백인 경관의 손을 들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허드슨 리버의 주요 다리와 터널의 통행료 인상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지패스는 75센트, 현금은 1불씩 오르게 됩니다. 카풀 통행료도 인상됩니다. 오는 7일부터 뉴욕시와 뉴저지주를 연결하는 허드슨 리버의 다리와 터널 통행료가 인상됩니다. 이지패스 사용자의 경우 주말과 주중 출퇴근 시간대에는 현행 11달러에서 11달러 75센트, 그 외 시간대에는 9달러에서 9달러 75센트로 인상됩니다. 현금 통행료는 지금의 13달러에서 14달러로 인상되고 카풀 플랜 통행료는 5달러에서 5달러 75센트로 오릅니다. 통행료 인상이 적용되는 다리와 터널은 조지 워싱턴 브릿지와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과 괴탈스 브릿지, 아우터 브릿지 크로싱, 베이온 브릿지 등입니다. 이와 같은 통행료 인상은 내년에도 계속될 계획입니다. 항만청은 내년 12월 6일 이지패스 사용자의 경우 피크 시간대는 통행료가 12달러 50센트로 인상되고 현금 통행료는 시간과 관계없이 15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풀 통행료도 6달러 50센트까지 인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두고 찬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미국 17개 주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 행정명령이 월권행위라며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 당선자는 17개 주를 대표해 오스틴 소재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에벗 장관은 소장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권한이 없는데도 이민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에는 공화당 성향의 지역과 엘라바마와 아이다호, 미시시피, 유타주 등이 동참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도 조만간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공방이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한탁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 서류 제출 마감 시한이 6주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재기소 여부는 빠르면 내일 모레쯤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제3순회 항소법원이 지난 2일로 예정된 항소 마감 시한을 6주 더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씨를 살인과 방화 혐의로 기소했던 펜실베니아주 멀로 카운티 검찰은 지난 9월 마감 기한이 하루 지난 다음 날 항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이 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과실로 우편물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찰이 지난 2일까지 항소 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명위원회는 내년 검찰의 항소가 제기되더라도 변호사 측이 이에 한 차례 더 반박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항소 여부는 3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한탁 씨에 대한 검찰의 재기소 여부는 연방법원 중부지법이 정한 마감 시한인 오는 6일을 전후해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60대 한인 여성이 룸메이트인 흑인 여성으로부터 끔찍하게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일기장에서 피해자를 악마라고 묘사하는 등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은 지난 2일 락빌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60대 한인 여성이 칼로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60대 한인 여성 박모 씨로 박 씨는 고기를 자를 때 사용하는 부처 나이프로 수차례 찔려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박 씨의 룸메이트인 50대 흑인 여성을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의 살해 용의자인 이 흑인 여성의 일기장에는 박 씨를 악마로 묘사하며 주술 행위를 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박 씨를 완벽주의자로도 표현했습니다. 피해자 박 씨와 용의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 거주지를 제공하는 하우징 언리미티드라는 기관의 도움으로 주거지를 제공받아 3년가량 함께 이곳에서 거주해왔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3일 메릴랜드 락빌 지법에서 보석 친미를 받았습니다. 용의자는 곧 정신병 유무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출생해 미국으로 온 한인 1세대 인구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는 증가했지만 전체 한인 인구의 비율로는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13년도까지 아메리칸 지역사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한인 인구 143만 8,725명 가운데 한국 출생의 이민 1세대는 107만 8,2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민 1세대가 100만 명 선을 넘으면서 전체 한인 인구 가운데 74.9%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민 1세대 인구는 2005년 당시 전체 124만 6천여 명 가운데 98만 3천여 명을 기록했던 78.9% 비율보다는 4%포인트 줄었습니다. 주별로는 커네티컷이 85%에서 무려 9.3%포인트 줄었고 뉴욕은 80.1%에서 4.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뉴저지는 78.4%에서 2.8%포인트 줄었고 매사추세츠는 7.6%포인트 줄어든 73.4%, 펜실베니아는 1.9%포인트 감소한 76.4%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뉴욕의 퀸즈 카운티와 뉴저지 버겐 카운티 등 한인 최대 밀집 지역에서도 1세대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퀸즈 카운티는 2005년 당시 86%에서 79.1%, 버겐 카운티는 4.4%포인트 감소한 76.4%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우려했던 대로 끝내 한인회장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해야 하는데요. 1순위로 유광훈 현 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제27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2일과 3일 두 차례 후보 등록을 마감했지만 결국 등록 후보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회칙에 의거해 회장 직무대행 선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12월 31일부로 현 회장과 이사장, 임원이사와 집행부, 제27대 회장 선거관리위원 등 모든 구성원들의 임기는 동시에 만료됩니다. 선관위가 해체 전 마지막 업무로 선임하는 회장 직무대행은 2015년 1월 1일부터 뉴저지 한인회를 이끌게 됩니다. 김계봉 위원장은 3일, 이달 말까지 회장 직무대행 선임에 최선을 다해 한인회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는 유광훈 현 회장을 회장 직무대행 1순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장 직무대행은 앞으로 새롭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월 이내에 차기 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대한항공이 운송기의 운임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항공 화물 대리점들에게 1억 달러가 넘는 합의금을 주기로 결정했는데요. 원고 측이 변호사비까지 물어달라고 요청하면서 금전 손실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주노선 항공 화물 운임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1억 달러가 넘는 합의금을 납부하기로 한 대한항공이 이번엔 자칫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변호사비까지 물어줄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대한항공 등 항공사 20여 곳은 미주노선 화물 운송기에 유류 할증료를 담합했다며 집단 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 항공화물 집단 소송으로 대한항공은 올해 1월 미국 내 항공화물 대리점들에게 1억 1,500만 달러를 물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고 측 변호인들은 변호사 비용 7,300만 달러도 피고가 지불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서를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법원이 이번 원고 측 변호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대한항공의 금전적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